살을 빼고 싶다면 당연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음식량은 똑같이 일단 줄이긴 줄이고, 동시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 음식량 줄이고 유산소 운동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음식만 줄여도 아무 운동 안 해도 살 뺄 수 있지 않나? 어떤 게 가장 살 많이 빠질까요? 그냥 느낌상 음식 적게 먹고 동시에 유산소 운동하는 게 더 많이 빠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요, 연구 결과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게 더 살이 많이 빠진대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텔 아비브대 연구팀이 하루 섭취 열량은 500kcal 줄인 식단을 유지하면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근육 운동을 한 경우가 지방 감소가 가장 많았대요. 와우. 연구팀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경우에는 체중 감소의 대부분이 체지방 감소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유산소 운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체중이 감소는 하긴 했는데 근육량까지 같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이 병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더 지방도 더 많이 빠지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렸거나 법을 어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자책감이 든다는 건 잘못이 아니라 앞으로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방증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자책감이 아예 없는 게 더 큰 문제겠죠. 다만 자책을 발전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지배당해서는 안 될 텐데요. 자책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몸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만성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기 사이사이에 낀 지방, 이 내장 지방, 그렇다면 빼야 될 텐데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운동과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된대요. 내장 지방은 특히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은 고강도 운동 한 1, 2분 하고 다시 가벼운 유산소 운동 1, 2분, 3분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효과가 좋고요. 여기에 근육 운동까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조절해야 되죠. 당연히 규칙적인 식사 필요할 테고요. 뭐 야식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또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는 것 이런 거 좀 피하고 바로 산책을 한 10분 이상 해주는 것이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소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17%나 더 적었다고 하니까 채소 많이 먹는 거, 이 채소 식단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파하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되는 깊은 허무. 나는 이 허무야말로 가장 소중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이종수의 희망은 격렬하다 중에 일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맞나? 어떤 허무함, 후회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살다가 가슴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는 말아야겠죠. 벌써 몇 년 됐나요?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를 경험했죠. 뭐 그 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들도 많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현재 이제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했던 지역들과 그렇지 않았던 지역들의 차이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했던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더 내성적이고 덜 개방적이었대요.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걸 폐쇄하는 쪽으로 바꾸다 보니 심리도 폐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서는 창의성도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민주주의 정도도 약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이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 연구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좀, 잘 모르는 거죠. 조금 심리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나 마음의 폐쇄성, 의식의 폐쇄성이 좀 생기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고 했을 때 이제 지방을 빼는 건데요. 근데 지방도 피하 지방이 있고 또 내장 지방이 있대요. 근데 내장 지방은 많이 쌓일수록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장기와 장기 사이에 축적된 지방,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하대요. 혹시 딱딱한 분 계시나요? 이렇게 딱딱한 뱃살을 가진 비만 환자는 일반 비만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세포를 더 많이 생성해서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러면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출혈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죠.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통풍까지 유발하고요. 특히 치매 발병률까지 높인데요. 이런 딱딱한 뱃살의 주요 원인은 식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빨리, 많이, 자주 먹으면 지방이 전신으로 퍼지지 못하고 그 잉여분들이 가까운 내장에 쌓여서 내장 지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올챙이 체형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내장 지방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내장 지방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판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음악이 정말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음악을 듣는 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철학자 아도르노는 예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만큼 음악은 감상이라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치유의 순간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스스로가 음악의 힘, 그 치유의 순간을 느껴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태양,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저무는 해는 하늘 높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유난히 크게 보일까? 당연히 실제로 태양이 더 커진 건 아닐 텐데 가까이 내려와서 그런가? 왜 그런 걸까? 근데 그게 눈의 착각이래요. 왜 눈의 착각인 거지? 이제 여러 주장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에 있으면 지상의 건물이나 나무가 눈에 같이 들어오는데 무의식적으로 태양과 주변 지형 지물과 비교하다 보니까 태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합니다. 또 태양에 이제 의식을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 풍경이 작게 보여서 또 상대적으로 태양이 크게 느껴진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여하튼 태양이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닐 테고 눈의 착각으로 석양 때 태양이 더 커 보이는 거라고 하네요. 착각이었군요. 그렇군요. 네, 자파가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 이 손의 힘, 악력을 많이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악력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의 힘, 악력을 측정하게 되면 몸 전체 건강 상태, 또 신체 기능 상황, 심지어 대사 기능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남아프리카대 그랜트 톰킨스 교수와 조던 트레블레이 박사 연구팀은 악력이 하위 20%면 전신 염증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였고, 평균 수준의 악력이면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하고요. 악력이 상위 20%면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이 있더라도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네, 악력이 중요하군요. 그렇다고 손에 완력기만 쥐고 악력만 높이라는 게 아니라 악력이 몸의 이 전체 건강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니까 악력이 약하다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악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면 전신의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하체 근육부터 이 전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자방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슬프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손해봐도 기분이 덜 나쁜 게 낫다는 어떤 이의 말이 요즘은 더 와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필사적으로 지킨 나의 기쁨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내던지거나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둘 때 팽개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팽개치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좀 특이한 말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요? 예전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곡식 이삭을 쪼아 먹는 새들이 참 얄밉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는 게 중요한데 새를 쫓기 위해 쓰던 도구가 판개라고 합니다. 판개 혹시 아시나요? 판개는 대나무 토막 한 끝을 네 갈래로 가른 다음에 거기에 작은 막대를 십자 모양으로 물려서 동여맨 도구래요. 전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땅에다 꽂아뒀다가 탁 휘두르면 그 사이에 끼었던 흙이나 돌멩이가 날아가면서 이제 새를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를 쫓기 위해 흙이나 이 돌을 많이 날릴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인 거죠. 이 판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팽개로 이제 변해서 지금의 팽개치다, 물건을 내던지다 뜻의 그 팽개치다가 된 거라고 하네요. 판개가 팽개로 바뀌면서 팽개치다가 된 거군요.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블루베리 섭취를 계속 권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과 뇌,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나죠. 그리고 혈관 건강도 좋아져서 혈압도 낮추고 혈관 확장 능력도 향상되고 기억력과 주의력 능력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등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하네요. 와, 부족함이 없네요. 물론 많이 먹는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래요. 사실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블루베리도 하루 200g 정도가 권장량이고 240g을 넘어가면 추가 이점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블루베리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나도 블루베리 많이 먹고 싶다, 없어서 못 먹지, 비싼데 어떻게 먹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생 블루베리는 가격이 좀 나가지만 전문가들은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나 동결 건조 블루베리가 영양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냉동을 해서 더 영양이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확실히 냉동은 가격 부담이 줄어들죠. 정리하면 블루베리 섭취할 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적정량을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 볼 때면 언제나 트랙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달리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달려도 될 텐데 굳이 왜 왼쪽이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예전에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달릴 때도 있었대요. 1896년에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의 아테네 대회에서 트랙 경기는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1908년 4회 런던 대회 때부터는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리고 1912년에는 국제 육상 경미 연맹이 설명되면서 왼쪽으로 돌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대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지키기 위해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가 자연스러워서, 또 그게 더 달리기 편해서 그렇게 규정이 된 거라고 하네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돈다. 신기한 이유인데요.
그렇군요. 자방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스로 사유의 고정관념을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바라다보고 말해봅시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바로 사유의 급전환입니다. 사유의 급전환을 거쳐야 비로소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차 오후에 나를 지켜낸다는 것 중에 일부인데요. 가까이 볼 필요도 있지만 가까이만 보면 안 되겠죠. 때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잘 먹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비만인 경우 많잖아요. 소화 비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런 오해들도 있대요. 어릴 때는 살쪄도 돼. 많이 먹어도 돼. 다 키로 가는 거야. 근데요, 맞을까요? 아니래요. 영양 섭취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래보다 키가 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서 최종 키는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어릴 때 많이 마시는데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과일 주스 많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당분은 지방으로 대부분 저장되고 공복방도 빨리 와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 어떨까요? 여러 번 자주 먹는 아동이 세 끼를 먹는 아동보다 비만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자주 먹으면 지방이 미처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몸에 쌓여서 비만 위험이 또 높아진다고 하네요. 네, 소화 비만이 되면 어린데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이 돼서 발병할 때보다 더 오랜 기간 병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도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방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커피 또 때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 건강에 이점 많죠. 커피의 이로운 점 중에 하나가 항염 작용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커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이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염증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커피의 항염 작용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커피에 우유를 타서 먹는 건데요. 뭐 라떼죠, 라떼. 물론 당은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 덕분에 연구 결과 커피 속 폴리페놀과 우유 속의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항염증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커피에 우유를 타서 먹으면 또 치아가 변색되는 것도 예방해 준대요.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카제인 성분이 치아 변색을 예방하고 우유에 풍부한 비타민 D와 칼슘이 치아를 또 튼튼하게 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아, 우유와 커피. 네, 정말 천생연분이군요. 자방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그 골칫덩어리를 떠맡으려 하겠는가? 오쇼 라지니쉬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울 텐데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랑도 오래가진 못할 겁니다. 지금이야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어릴 때 피아노 학원 처음 다니거나 학교에서 음악 수업 들으면 악보에 쓰이는 뭐 피아노, 피아니시모, 포르테, 알레그로, 뭐 소나타 등등등 이 단어들이 좀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단어는요 다 이탈리아어래요. 이탈리아, 뭐 오페라, 콘체르토 뭐 등등 많죠. 근데 왜 이탈리아어로 된 단어들을 음악에는 많이 사용할까요? 독일어권 음악가인 모차르트나 바흐, 베토벤도 이 음악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이탈리아어였대요. 영국과 프랑스의 작곡가도 심지어 다 이탈리아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클래식 음악의 기초는 이탈리아에 있고 17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음악가들이 이탈리아를 동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 용어와 표기가 정착이 됐고요. 그걸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이제 시간이 들다 보니까
음악가들은 그냥 이탈리아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공통어가 됐다고 하네요. 아유, 그렇군요. 자파가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찻길 가면 철로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철로에는 왜 하필 자갈을 깔아놓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괜히 기차가 이동할 때 자갈이 탁 튀면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찾아보니까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갈을 깔게 되면 전동차의 하중이 자갈에 의해서 고르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진동과 소음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좋아진대요.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또 자갈을 깔면 철로에 풀이 나는 것을 또 막아주고요. 빗물도 고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갈만 깔면 되니까 초기 시공도 간편하고 건설비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갈끼리 부딪히면서 먼지들이 발생해서 이제 뭐 폐쇄된 지하철역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제 좀 바깥에 야외에 있는 지상 지하철역이나 기찻길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기찻길에 그렇게 자갈이 많았군요. 네, 자파가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요. 청바지 뭐 튼튼하기도 하고 멋내기도 또 좋아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청바지 뭐 색도 어둡고 크게 더러워지지도 않아서 매번 입을 때마다 세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세탁을 자주 하면 청바지 오래 못 입는다고 세탁을 뭐 오랜만에 한번 하거나 덜 세탁할 것을 권하잖아요. 근데 청바지 계속 세탁하지 않으면 근데 너무 더러운 거 아닌가? 얼마나 더러울까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캐나다 엘버타대 레이첼 맥킨 교수가 청바지의 세균수를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개월 동안 안빤 청바지와 2주 동안 안빤 청바지를 분석했는데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두 청바지의 세균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레이첼 맥킨 교수는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피부 세균이었다면서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건강에는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연히 15개월 동안 안빤 청바지가 더 세균이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로서는 좀 신기한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작업복으로 청바지를 입었다면 자주 세탁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뭐 굳이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자주 빨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뭐 냄새 나거나 너무 더럽다 싶으면 이제 그때 빨아주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게 조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